올해 봄 벚꽃이 지기도 전에 아내를 보냈다. 장례식장 빈소에 앉아 하루 종일 고개를 숙였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겠네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정답처럼 건넸다. 영정사진 속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늘따라 그 웃음이 나를 조금 원망하는 것처럼 보였다. 몇 번째 절인지 알 수 없었다. 향 냄새가 코에 깊게 밴 그때였다. 어머, 오랜만이네요. 빈소 한쪽에서 아내의 사촌 동생 미정이가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에요. 마지막 인사는 꼭 하고 싶었어요. 부드럽고 낮은 여자 목소리였다. 은희 언니가 정말 좋아했던 분이잖아요. 은희.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40년 넘게 묻어두었던 이름 하나가 갑자기 귀를 파고들었다. 잠시 뒤 미정이가 내게 다가왔다. 형부, 아는 분이 오셨는데요. 그리고 미정이 뒤로 천천히 한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검은 옷을 단정하게 입은 여자. 어깨까지 내려오는 짙은 갈색 머리. 세월이 그 위를 고요하게 지나간 듯한 눈가주름. 그러나 눈동자만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때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불렀었다. 혹시 은희 씨?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웃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40년 전 20살 봄날 빗속에서 나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내 뒤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언니한테 마지막 인사 꼭 하고 싶었어요. 언니, 아내를 알았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네, 언니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형부는 모르셨을 거예요. 첫사랑이었던 여자, 그리고 평생을 함께 산 아내. 서로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삶이 어디선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아내가 떠나간 뒤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20살 그 봄, 은희를 처음 만난 건 내가 20살이 되던 해봄이었다. 우연히 친구를 따라 학교 앞 음악다방에 들어갔다. 조용필의 단발머리, 창가에 드리워진 햇빛, 달달한 커피 냄새. 문 쪽에서 한 여학생이 들어왔다. 흰 블라우스에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 검은 생머리를 반쯤 묶은 모습. 요란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눈길이 저절로 갔다. 친구가 말했다. 야, 제 음대과 1학년이래. 피아노 엄청 잘 친다더라. 그녀와 두 번째로 마주친 건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오후였다. 도서관 계단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녀가 우산 없이 계단 끝에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저 혹시 우산 필요하세요? 그녀가 놀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 네. 감사해요. 며칠 후 그녀가 깨끗이 닦은 우산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 혹시 그날 음악다방에도 계셨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날 창가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저는 은희예요. 저는 성준입니다. 손을 맞잡는 순간 어디선가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짧은 대화들이 며칠, 몇 주, 몇 달을 지나면서 조금씩 길어졌다. 은희는 작곡가가 되고 싶어 했다.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도 말했다. 감성만 풍부해서는 잘 안 돼요. 먹고 살아야죠. 우리 집안도 넉넉하지 않았다. 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밤마다 공장에서 일했다. 은희와 함께 있으면 참 행복했지만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예감도 어딘가에 있었다. 어느 늦봄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학교 뒷길을 함께 걸었다. 그녀가 말했다.
사람 마음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가닿는 걸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주 천천히 내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이별의 밤. 그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하지만 더 더웠던 건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보이지 않는 무언가였다. 아버지의 병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밤 공장 일을 주말까지 늘려야 했고 몸도 마음도 점점 한계로 몰려갔다. 어느 저녁 은희는 내게 물었다. 성준 씨, 혹시 제가 부담인가요?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요. 사실 내가 그녀를 피한 건 아니었다. 다만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해져서 그녀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을 뿐이었다. 며칠 뒤 은희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우리 집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작곡가로 전과하는 것도 부모님이 반대해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잠시 기대어 앉아 있었다. 세상은 우리를 조금씩 몰아붙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근무를 마치고 학교로 가던 길에 음악관에서 은희를 봤다. 그녀 앞에는 피아노가 선배가 악보를 보며 설명하고 있었다. 내가 봤을 때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그때의 나는 지쳐 있었고 작아진 자존심이 모든 걸 삐딱하게 보게 만들었다. 며칠 뒤 은희가 나를 찾아왔다. 성준 씨,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나는 피곤에 찌든 얼굴로 말했다.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라고요? 나는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고 무너져 있었다. 나는 가장 어리석은 말을 던져버렸다. 헤어지자.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서며 말했다. 정말 그게 성준 씨 마음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며칠 후 기숙사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꽂혀 있었다. 성준 씨에게. 하지만 나는 그날따라 편지를 열기가 두려웠다. 나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 편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아내의 서랍. 장례식이 끝난 뒤 나는 빈집을 혼자 천천히 걸었다. 아내의 방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남아 있었다. 서랍을 하나하나 열다가 가장 아래 칸에서 베이지색 실타래로 묶인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은희 올림. 손끝이 떨렸다. 떨리는 손끝으로 편지를 펼쳤다. 언니, 저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언니. 그 단어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언니, 성준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제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덜 힘들겠죠?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끝나 있었다. 언니, 저 멀리 갈 거예요. 성준 씨에게 편지는 남겼지만 아마 안 읽을 거예요. 그 사람 성격을 아니까. 맞다. 그녀는 알았다.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서랍 한편에서 또 다른 봉투가 보였다. 아내의 글씨였다. 여보에게.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곳에 가 있겠지요. 사실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여보가 알고 있는 은희, 그 아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이에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울면서 저에게 여보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여보에게 부담이 될까봐 멀어지려고 한다고. 그 아이는 여보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시절 여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리를 비켜준 거예요. 여보와 결혼하고 나서도 그 아이는
가끔 저에게 짧은 안부 편지를 보냈어요. 여보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여보, 만약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제 대신 따뜻하게 인사 전해줘요. 제가 고맙다고. 그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아내는 평생 내 첫사랑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질투도 원망도 없이 그 모든 것을 그냥 품고 있었다. 늦었지만 아내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은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강 근처 언니가 좋아하던 벤치로 오세요. 해질녘 하늘은 붉은 빛과 보랏빛이 섞여 있었다. 은희가 걸어왔다. 검정 코트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은희 씨, 왜 그때 말하지 않았나요? 은희는 강물 위에 비친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했죠. 편지로요. 하지만 선생님은 읽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미안합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다들 너무 어렸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언니가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언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잠시 뒤 은희는 말했다. 사실 언니는 항상 말했어요. 성준 씨는 내 평생의 선물이었다고.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내는 평생 나에게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서로 편히 놓아줄 때가 온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언니를 편히 떠나보내세요.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천천히 걷다가 어느 순간 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가 사랑을 잃는 순간은 사랑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을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지 않았다. 아내는 내 첫사랑의 슬픔을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나를 탓하지 않았다. 이제야 깨닫는다. 사람의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으면 그저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을.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내 마음속에 자리한 누군가에게 우리는 말해야 한다. 고맙다. 보고 싶었다. 사랑했다. 미안했다. 그 말들 중 어떤 것도 늦지 않았던 때가 분명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적어도 그보다 더 늦지 않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는 석양이 사라져가는 강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흘러갔고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분명히 듣고 있을 거라고.